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3년 동안 실제로 출제된 시험 문제 완전정복 23탄의 시간입니다. 감염성 질환 예방에 대한 문제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하여 세탁한다. 3번.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5번. 분비물이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5번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일회용 장갑은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2번.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5번.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정답은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요로감염이라던가 방광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3번이에요. 기저귀를 차고 계신 분들은 자주 확인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안 되고요. 자주 확인해주시고 젖었으면 신속하게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1번. 수분 섭취 충분히 하는 거 예방 방법이죠.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함으로써 요실금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요로감염 예방하죠. 4번도 역시 감염 예방. 5번도 손을 씻는 것도 감염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번.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번.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번. 사용한 장갑은 말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번.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번.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한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3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번.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정답은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3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이게 3번의 답이었잖아요.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해서 문제가 비슷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은 자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가래가 묻은 시트 소각할 필요가 없고 따로 세척하라 그랬죠. 3번은요. 소변이 묻은 기저귀 말려서 재사용 틀렸고 혈액이 묻은 거는 찬물 먼저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하시면 되겠고요. 5번은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 또 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5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번.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번 사용한 카테터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근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어서 그늘에 잘 말려 마지막에 소독을 보낸다 라고 했죠. 자, 1번은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리면 안 되고 방금처럼 그늘에 말리셔야 돼요. 서늘한 곳에. 자, 2번은요. 한꺼번에 소독한다. 틀렸죠. 3번은요. 주 1회가 아니라 1일 1회 이상이에요. 그래서 주 1회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찬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운 물이 나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문제 6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식욕 증가, 2번 피부 발진, 3번 갈증 감소, 4번 전신 부종, 5번 소변 횟수 감소. 정답은 5번 소변 횟수 감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탈수라는 거는 우리 몸에 수분이 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많이 적다,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로 수분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땀도 안 나고요. 그리고 입술도 마르고요. 심지어 침도 물이라 생각해서 최대한 분비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그리고 소변도 흡수를 해버려서 소변도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제때 안 되면 이제 정신까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7번 대상자의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2번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3번 고무 제품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 말린다. 4번 흡인병의 분비물을 따로 모았다가 버린다. 5번 카테터는 소독액으로 10분간 끓여 소독한다. 정답은 1번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흡인 물품 관리하는 방법 이제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주 나오는 문항입니다. 다음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8번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가래, 2번 빈뇨, 3번 피부 발진, 4번 무기력감, 5번 전신 부종. 정답은 4번 무기력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탈수는 몸에 수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요. 그렇죠? 자, 가래 아니고요. 빈뇨도 아니죠. 핍뇨가 되겠죠. 핍뇨라고 해요. 소변이 안 나오는 거. 그다음에 피부 발진은 빨개지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신 부종, 부어버리는 건 수분이 많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9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2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3번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침구는 다른 침구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은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군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번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번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번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정답은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핵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1번, 2번, 4번, 5번은요. 따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11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번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번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번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손 씻기 6단계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럼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액체 비누를 우리 요양보사 시험에서는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체 비누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했죠. 2번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가 아니라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셔야 되고요. 자, 3번은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 손을 씻으셔야 돼요. 예, 처치하기 전에 그리고 처치하고 나서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젖은 수건을 말려서 다시 사용하면 위생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문제 12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번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번 분비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사용한다.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정답은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 더운 물로 헹군다. 순서 맞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흡입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입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2번 흡입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린다. 3번 고무로 된 카테터는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4번 카테터는 알코올로 30분 이상 끓여 소독한다.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1번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번 항문을 닦을 때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3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4번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전과 후에 각각 손을 씻는다. 5번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정답은 5번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뇨기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소변이 자주 마려우면 요의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보게 해줘야 되는데 참으면 방광염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보는 것보다 요의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15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간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옆구리 부위 통증, 2번 요도 분비물 감소, 3번 일일 소변량 증가,
4번 둔부 욕창, 5번 느린 맥박. 정답은 1번 옆구리 부위의 통증이 요로간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인병은 2일에서 3일에 1회 씻는다. 2번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3번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5번 혈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 4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2번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인다. 3번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번 기침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 동안 씻는다. 정답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젖은 수건 아니라 마른 수건. 그리고 2번은요.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보습 효과가 좀 포함되어 있는 비누를 사용하던가 로션, 핸드크림을 조금 보충을 하셔서 건조를 완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물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주세요 라고 했죠. 그리고 5번은 기침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가 아니라 30초라고 선생님들 알고 계시면 돼요. 질병관리본부청에서는 하루에 8번 정도 손을 씻으래요. 그리고 한 번 씻을 때마다 30초 정도, 30초 이상 손을 씻으면 효과적인 손 씻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양보사 책에는 몇 초 씻어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30초라는 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이상. 자, 선생님들 17문제가 벌써 끝났고요. 3년 동안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던 느낌 드세요? 그래서 나오면은 기분 좋게 한 문제 보너스로 맞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